결혼하고 나서 제일 고민됐던 게 이거예요. 아파트 청약으로 빨리 내 집 마련을 할까? 아니면 금융자산에 장기 투자해서 자산을 키울까?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. 주변 신혼부부들을 보면 청약 당첨을 목표로 달리다가 금융투자 기회를 놓치고 장기 자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엔 가족이 5명이고 안정적인 생활도 챙기고 싶었어요. 그런데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부부 청약과 금융자산 투자 두 가지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보고 장기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볼게요. 1. 신혼부부 청약 장점과 현실. 저도 지방 신축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경험이 있어요. 분양가가 5억, 중도금 이자 3천만 원 정도였고 실제 제 자산은 약 4.5억 정도였거든요. 2년 뒤 대출 5천만 원만 남으면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청약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단기 시세 차익이죠.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분양가 7억 정도로 들어가서 34년 뒤 준신축이나 대장 아파트가 8억 이상으로 오르면 12억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. 게다가 군인 장기 근속 혜택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면 당첨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요. 근데 현실적인 리스크도 있어요.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이 불확실하고 중도금 상환과 대출 부담이 동시에 생기면 가계 현금 흐름이 꽤 빡빡해지거든요. 특히 5인 가족이면 생활비랑 교육비를 조정해야 하고 심리적 부담도 상당히 커요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. 2. 금융자산 투자 장점과 안정감. 반대로 ETF 같은 금융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은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어요. 저는 입주 후 여유자금으로 월 10만 150만 원 정도를 S&P 500과 SCHD에 나눠서 자동 적립식으로 투자했거든요.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. 장점은 복리 효과와 배당 재투자예요. 장기적으로 보면 68%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 초기 투자 대비 자산이 2배 이상 커져 있더라고요. 물론 단기 시세 차익은 제한적이고 시장 변동성이 있어서 급락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. 근데 근로소득이 안정적이면 단기 변동성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제가 주변 사례도 많이 봤는데 단기 급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한 신혼부부들은 10년 후 자산이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. 이걸 보면서 장기 투자가 진짜 답이구나 하고 느꼈죠. 3. 속도와 가속도의 차이.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. 청약은 속도가 빠르지만 대가가 따른다. ETF 투자는 속도는 느리지만 가속도가 붙는다. 부동산은 단기간에 자산 몸집을 불릴 수 있지만 대출과 중도금, 가족 희생이라는 대가가 있어요. 반대로 금융자산 투자는 단기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 복리와 배당 재투자로 2020년 후 목표 자산 1020억 원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. 4. 제 경험 기반 추천 전략.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. 입주 여유자금은 무리하지 않고 ETF에 장기 투자했고 수도권 청약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 정도로만 생각했죠. 무리한 대출은 피했고요. 덕분에 가족 생활은 안정되었고 금융자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늘릴 수 있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청약으로 한 번에 몸집을 불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부담을 생각하면 ETF 장기 투자가 훨씬 마음 편하더라고요. 결론. 정리하면 지금처럼 한 채 보유 근로소득 기반이면 무리한 청약보다는 금융자산 장기 투자가 안정적이고 심리적 부담도 적습니다. 부동산 몸집 불리기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접근하는 게 안전하고 장기적인 복리 성장과 가족 생활 안정을 먼저 챙기는 게 좋습니다. 신혼부부 청약과 금융자산 투자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지금은 ETF 같은 금융자산 장기 투자에 집중하고 부동산은 기회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접근하세요. 꾸준한 투자 습관과 장기적 관점이 2020년 후 자산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.